안녕하세요, 시드맨입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문서 작업하거나 또는 영상을 보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만한 아주 저렴한 노트북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iMuse 스토브 5 윈10인데요. eMMC 64GB 모델이고요. 이 제품은 윈도우즈 10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30만원대로 나와 있는 노트북이에요. 엄청 저렴한데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괜찮은 노트북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성능을 다 보여드릴게요. 제품 외형을 보면 상단은 아주 말끔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. 스톤북이라고 상단 로고가 있습니다. 제품 두께가 엄청 얇고 가볍고 뭐 이러진 않아요. 두께는 약간은 있는 편이고요. 무게는 1.8kg입니다. 오른쪽 인터페이스를 보면 USB 단자와 헤드셋 그리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가고요. 왼쪽에는 USB 단자와 전원 단자 그리고 미니 HDMI 단자와 USB-C 포트가 있습니다. 화면은 15.6인치의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시야각은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빛반사가 없는 타입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백라이트의 밝기가 최대로 높였을 때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확 밝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좀 밝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형 노트북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란 거고요. 물론 지금은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밝기를 어둡게 해놓은 상태인데 밝게 하면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고른 밝기에서는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눈은 편안하긴 합니다. 문서 같은 거 작업을 오래 한다거나 그럴 때 뭐 결코 이게 빛 반사가 있어서 눈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화면은 절대 아니에요. 본체 부분인데요. 키 배열은 이제 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. 이 숫자 키패드가 이쪽에 있죠.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 키가 엄청 작진 않아서 타이핑할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키캡이 조금 많이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약간 이 키 배열 떠나서 이제 키캡이 조금 가벼운 느낌 때문에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미끌려야 되는데 키캡이 조금 미끄러운 느낌? 좀 가볍고 미끄러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그런데 타이핑 적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. 이제 키가 너무 반발력이 약하거나 키 얇기가 너무 얇거나 그러면은 타이핑할 때 많이 불편한데 적응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터치패드는 넓게 잘 빠져 있고요. 제가 조작을 해보니까 커서는 빠르게 잘 동작을 합니다. 제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뭐 잘 움직여 주고요. 네. 근데 이게 클릭했을 때 클릭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누르면 이렇게 따각따각 소리가 나긴 나죠. 이 노트북에는 CPU가 제미니 레이크 N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. 듀얼 코어로 동작하는 CPU고요. 2코어 E3도 동작하는데 1.1GHz로 동작하는 CPU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그래프가 두 개가 보이죠? 성능이 엄청나게 월등하게 좋은 CPU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저전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CPU인데 뭐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뭐 2코어 네,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. 가격을 아무리 낮추다 보면은 코어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클럭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최적화되는 부분 때문에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옛날에 나와 있던 2코어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좀 빠르게 동작하는 CPU이고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팬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팬 소음이 없어요. 그래서 귀를 대고 들어봐도 소음이 없는 부분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문서 작업할 때 엄청 좋습니다. 키보드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이 모델은 eMMC 64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성능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에요.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용량이 64GB 때문에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죠. 요즘 좀 쓸만한 제품 쓰려면 적어도 120GB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깔아봤어요. 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뭐 워드, 파워포인트, 엑셀 뭐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포토샵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몇 가지 깔았는데 그냥 공간이 7GB밖에 안 남아 있어요. 그래서 공간이 너무 작죠. 그런데 이 모델은 다행스럽게 M.2 SSD를 아주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 내려보면은 이걸 다 분해할 필요도 없어요. 이쪽 부분에 M.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볼트를 풀면은 이렇게 커버가 빠지는데요. 여기다가 M.2 SSD를 장착하면 됩니다. 구매할 때 가장 작은 사이즈의 M.2 SSD가 필요하기 때문에 2230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 큰 거는 못 넣고 이렇게 작은 거 구매할 때 옵션에서 용량을 치면 이건 1TB인데 용량을 자신이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장착을 해서 볼트 조이면은 사용할 수 있고요. 1TB M.2 SSD를 장착했는데요.
eMMC 64GB 데이터를 1TB로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에 보면 도구에 디스크 복제하는 툴이 있습니다. SSD의 데이터를 복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. 제가 지금 유료 툴을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뭐 무료 툴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무료 툴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올려놓은 거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eMMC에 있는 데이터를 1TB로 옮길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옮기면은 뭐 따로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1TB로 부팅해서 사용 가능합니다. 문서 작업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MS 워드를 좀 띄워놨는데요. 네, 작업이 잘 되고요. 여기 글자 같은 거 입력해보면 이렇게 잘 입력되죠. 글자가 버벅이거나 입력할 때 뭐 끊기거나 그런 느낌 없이 아주 매끈하게 잘 입력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웹서핑도 지금 하기 위해서 엣지 브라우저에서 지금 제 블로그를 좀 띄워놓은 상태인데요. 이것도 스크롤도 잘 되죠. 네,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로딩할 때만 약간 시간 걸리고 로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웹서핑을 해보면 클릭했을 때 지금 불러온 속도, 참고로 와이파이 5를 지원합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로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에 띄울 때는 약간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약간 기다려줘야 되는데 제가 엑셀 한번 띄워볼게요. 띄워보면 눌렀는데 바로 확 뜨면 좋겠는데 약간은 시간 걸려서 뜨죠.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뜹니다. 제가 해보니까 좀 놀랐던 게 옛날에는 뭐 사양이 느린 노트북 갖고 테스트 해보면은 뭐 엄청 늦게 뜨고 이랬거든요. 근데 프로그램도 최적화가 잘 돼서 그런 거있지만은 뭐 띄울 때 그렇게 버벅이 없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뜹니다. 그래서 파워포인트 띄워보면 파워포인트도 지금 이렇게 뜨고요. 생각보다 빠르게 잘 뜨죠. 그리고 불러오기를 하면은 네, 이렇게 만들기해서 불러지고.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서 작업할 수는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이 제품이 메모리가 4GB만 사용됐어요. 그래서 뭐 8GB 이렇게 좀 용량이 좀 더 크면 더 원활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4GB로 메모리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많이 하면은 조금 버벅이는 느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외장 SSD를 장착하고요. 지금 사진을 불러와 봤는데요. 이 카메라 찍은 원본 사진입니다. 그래서 사진의 용량을 보면 한 개당 한 10MB 가까이 되고요. 이런 파일들을 풀러 보면은 로딩이 좀 걸려요. 아무래도 노트북이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올 때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보입니다. 로딩이 되고 난 뒤에는 뭐 창을 움직일 때 뭐 버벅이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리사이징을 할 거기 때문에 리사이징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. 그 다음에 리사이징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리사이징이 됐고 만약에 뭐 간단한 편집 작업을 할 거라면은 뭐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용량이 큰 이미지를 풀어올 때는 로딩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느긋하게 작업하시면 뭐 충분히 작업은 가능하긴 합니다. 영상 편집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편집 작업 했었던 거를 파워 디렉터로 지금 불러왔습니다. 근데 해보니까 뭐 선택하면 영상도 뜨고요. 재생하면 재생도 될 것 같은데 재생되죠? 그래서 뭐 편집 작업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성능의 뭐 노트북은 아니다 보니까 영상 편집 쪽으로 뭐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4K 영상 편집 작업을 지금 띄워놓은 상태인데 작업이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좀 많이 느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로딩하고 있잖아요. 지금 밑에 보면 미리 보기가 지금 이제 불러와지고 있는데 약간 뭔가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는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인코딩 작업할 때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작업은 가능한다.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노트북은 영상 강좌를 보기 위해서 괜찮은 노트북인데요. 영상 강좌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체제가 윈도우 10면 잘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러면은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얘는 윈도우 10이 설치됐기 때문에 뭐 강좌를 보거나 또 만약 강좌를 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나 그럴 때 뭐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강좌를 볼 때 지금은 스피커로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런데 만약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이 노트북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뭐 독서실이나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강좌를 혼자 조용히 보기 위해도 상당히 좋은 노트북입니다.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 용도로도 상당히 좋은데요. 넷플릭스 영상을 재생해 보면 통계를 보면은 지금 FHD로 영상이 잘 재생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.
참고로 처음에 영상 재생했을 때는 720p로 나와요. 근데 시간이 약간 지나면은 넷플릭스가 원래 화질 높이기 때문에 FHD로 감상이 가능합니다. 고화질로 넷플릭스 영상을 많이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노트북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어요.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재생해 놓은 상태인데요. 제 영상은 전부 다 4K로 작업이 됐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에서 4K로 선택해 놓고 재생해 봤는데 좀 약간 조금 끊깁니다. 그래서 재생은 되긴 되는데 끊겨요. 그래서 근데 이 4K로 놓고 재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화면이 어차피 FHD이기 때문에 굳이 4K로 올려서 대역폭을 높게 할 필요 없어요. FHD로 맞춰서 재생하면은 끊김없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거나 또는 이제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보는 용도로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 노트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아무래도 성능이 빠른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 때 시간도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작업할 때 이 노트북이 엄청나게 성능이 빠른 노트북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인내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할 때 뭐 웹서핑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영상을 보거나 뭐 강좌를 보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. 특히 이 노트북은 무선 노트북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안 나서 만약에 이어폰을 듣고 만약에 뭐 강좌를 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방해를 주지 않고, 그러니까 꼭 태블릿 켜놓고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태블릿을 봐도 상관없겠죠. 근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깔려 있는 데서는 뭐 강좌를 못 본다거나 이런 제한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설치된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이 30만 원대인데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정품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보시고 이 제품이 딱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품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참고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